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학 전문가 오준입니다. 자, 이제 2012년 주요 천문현상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일단 크게 4가지 준비했습니다. 제목 보이시죠? 3월 26일, 5월 21일, 6월 6일, 7월 15일 각각의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이 TCC를 통해서 이러한 주요 천문현상들을 소개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꼭 나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의도 아니야. 아시겠죠? 물론 그래도 되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지구과학 1에서 이런 행성과 달, 천체, 태양계의 천체 관측과 관련된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있지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그죠? 따라서 실제로 문제를 출제할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즉 우리들이 실제 관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문제 구성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따라서 2012년에 있게 될 주요 천문현상들을 한번 본다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얘기들이 수학능력 시험지에 그대로 얹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천체 관측과 관련된 조금 더 매끄러운 이해, 완벽한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 자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단 이런 각각의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런 날 이런 게 보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 다음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런 자료에서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쭉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 시간 아주 소중하게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 천문현상. 자, 첫 번째로 금성과 초승달과 목성이 같이 뭉탱이로 확 뭉쳐가지고 관측됐던 적이 있어요. 3월 26일에 있었던 일인데 자, 그림 한번 볼까요? 3월 26일 오후 8시에 서쪽 하늘에 딱 나가보면 애들이 이렇게 줄 서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밤하늘에 딱 봤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막 주먹만하게 크게 보이고 그러진 않아. 알겠니? 작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완전 밝게 반짝반짝 빛나는 금성과 목성을 이 시기에 관측할 수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금성의 위상 보시면 반달 모양으로 잘 보면 나와 있거든요. 얘네들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들 눈에 잘 띄도록 크게 확대해서 설정된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초승달이 금성과 목성의 중간에 껴있죠. 일단 여기서 잠깐 이런 상황만으로 문제가 제시가 된다면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오는 거야. 뭐냐면 저녁이야, 서쪽 하늘이야. 얘네들은 지금 서쪽 땅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구 자전에 의한 일주운동 때문에.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태양은 땅 밑에 내려가 있죠. 지금 서쪽 하늘로 진 상태야. 그래서 하늘 까맣게 보이고 별들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얘네들이 태양보다 왼쪽에 있다, 태양보다 동쪽에 있다, 태양보다 늦게 지고 있다 라는 상황 체크해 주시고 금성의 위상을 봤을 때 금성은 대략 동방 최대각 부근이구나 라는 것 정도 눈치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달과 금성이 비슷한 방향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달은 지구와 매우 가까이 있고 금성은 그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달과 금성의 위상이 똑같진 않습니다. 목성도 비슷한 방향에 있지만 위상은 완전 다르지? 그치? 태양과 비슷한 각도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달과 내행성과 외행성이 존재할 땐 얘네들의 위상이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요. 태양과의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는 각도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전에도 기출문제에서 그런 것들이 질문이 되었었지만 지금 목성은요 태양보다 왼쪽 편에 있지? 그치? 다음 날 달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죠? 다음 날 달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잖아. 하루에 약 13도씩 동쪽으로 공전을 하죠. 따라서 다음날 같은 시각에 나가보면 달은 이만큼 훌쩍 떠나 있어. 왼쪽으로. 그치? 그렇다면 다음날 목성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왼쪽 갑니까? 오른쪽 갑니까? 목성은 다음날 조금 더 오른쪽 편으로 서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왜 그러지? 태양과의 이각이 작아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때 목성이 역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순행 중이지만 지구에서 공전하고 있는 지구에서 관측할 땐 그런 변화가 나타나.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건데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해진 후 서쪽 하늘에서 금성과 목성 얘네들의 상대적 위치 변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여드린 영상 자료는요.
1월 달부터 대략 한 5월 달까지 매일매일 밤 8시에 관측되는 금성과 목성의 위치 변화를 연속적으로 지금 표시해 본 거예요. 자, 잘 봐. 목성은 점점 어때? 같은 시각에 관측되는 목성의 고도 낮아지고 있죠? 금성은 점점 고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달 나오면 달 잘 봐, 이제. 달은 공전하면서 저쪽으로 가잖아, 그지?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주를 공전하니까. 하지만 금성과 목성이 공전을 하면서 태양주를 공전하면서 나타나는 상대적 위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야. 태양은 해진 후 땅 밑에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딱 자리 잡게 됐고 태양과 목성이 이루는 각도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태양과 금성이 이루는 각도는 점점 커졌었다라는 거, 커지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 주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만 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전궤도상의 금성, 목성, 지구의 위치 같이 보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일 날 오후 8시에 지평선 너머로 관측되는 목성과 금성. 됐지? 태양은 여기 땅 밑에 어딘가 처박혀 있을 거예요. 이때 공전궤도상의 지구 위치, 금성 위치, 목성 위치 이 정도로 설정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체크해 줄 때 뭘 보시냐면 태양과 이각에 주의해서 봐. 태양과 이각. 지구에서 태양을 보고 행성 봤을 때 눈깔 돌아가는 각도가 이각이에요. 그죠? 지구에서 태양을 보고 왼쪽으로 고개 돌리면 금성이 있고 고개를 더 많이 돌렸을 때 목성이 나타나지. 현 상황은 태양과의 이각이 금성보다 목성이 더 큰 상황이야. 따라서 지구에서 볼 때 태양 땅 밑에 있죠? 금성과 목성 중에 목성이 더 멀리 떨어진 상태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목성도 공전하고 금성도 공전하고 지구도 전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해. 그런데 얘네들 공전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안쪽 태양과 가까울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지. 2월 15일이 되면 잘 보세요. 위치 변화. 2월 15일이 되면 지구 훅 공전합니다. 금성은 더 많이 공전해요. 목성은 조금밖에 못 가. 그래서 목성은 조금 더 태양과 이각이 작아지는 상태가 되며 시간이 더 갑니다. 이렇게 가니까 어때? 이때는 목성과 금성이 거의 같은 방향에 보이게 되죠. 지구가 목성보다 더 빠르게 공전해서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지구에서 태양을 보고 지구에서 금성과 목성을 볼 때 거의 같은 방향에 목성과 금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이 돼요. 즉, 이 시기는 태양과의 이각이 목성과 금성 비슷한 시기가 돼버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시기 동안은요, 금성은 태양과의 이각이 커졌고 목성은 태양과의 이각이 작아진 거야. 태양의 왼쪽 이각인 태양과의 동방 이각으로 이 얘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너무 중요하다, 이거. 이젠 어때? 목성의 고도가 더 낮아졌지? 금성은 더 위로 가버렸고. 더 가면 4월 15일. 이제 목성은 이 시간에 관측되기 좀 어려운 상태까지 왔어요. 금성은 좀 더 높이 떠 있지만. 자, 이 그림 볼까? 지구에서 태양을 보고 목성을 볼 때와 금성을 볼 때 어때? 태양의 왼편 이각, 태양으로부터의 어떤 동방 이각이 목성보다 금성의 이각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사실은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지구도 공전하면서 위치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내행성도 돌리고, 즉 금성도 돌리고, 지구도 돌리고, 목성도 돌리고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 상황을 이해할 때 제일 좋은 건 지구의 위치를 고정시켜 두고 내행성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외행성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지만 지구보다 느리게 공전하기 때문에 고정된 지구에서 바라본 목성의 위치는 시계 방향으로 위치가 변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관측되는 외행성들은요. 다음 날 태양과의 이각은 어쨌든 작아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면에 태양보다 얘네들이 오른쪽 편에 있을 때 새벽에 동쪽 하늘이나 남쪽에서 관측되는 태양보다 오른편에 위치한 외행성 같은 경우는요. 태양과의 어떤 서방 이각이 매일매일 조금씩 증가되는 상황으로 위치가 변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쉬운 부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 난이도 있는 얘기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문제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겠죠? 명심해 주시면서, 아차, 그리고 이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얘기들이 너무 어렵고 막 미치겠잖아. 그럼 일단 너무 걱정 먼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3D 천체 특강 어디 있냐고? 어디 있냐면 선생님 그 이투스에 보이시는 선생님 페이지에 이쪽에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끝에 보면 배너들 쭉 달려 있어요. 조그만 네모난 상자들. 거기에 3D 천체 특강이라는 거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꼭 봅니다. 천체 관측의 기본 입체 영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기본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이런 내용들 충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2012년 5월 21일에 있게 될 부분 일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태양에 대략 한 80% 정도 가려지는 부분 일식까지가 진행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일식 문제는 2009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2010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에도 나왔었고 이미 7차 교육과정 수능에서 두 번이나 울고 먹었던 그런 주제입니다. 2011년 지난해 12월에 계획이 월식이 우리나라에서 관측되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식 관련 문제가 2013학년도에서는 조금 더 달아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어쨌건 어떤 게 나오든 간에 우린 다 풀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잖아. 그지? 좋습니다. 자, 이때 일식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왔다. 일식 관련 자료는요. 선생님 카페 가시면 그 태양에서 바라본 어떤 일식 때 나타나는 달의 그림자가 지구상에서 어떻게 위치가 변하는지도 여러분들 볼 수 있게 영상 자료로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꼭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제시해드린 이 내용에서는요. 태양과 달의 상대적 위치 변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2012년 5월 21일 아침 6시 반이야. 와, 아침 6시 반? 잠깐만. 아침 6시 반이면 태양 어디 있죠? 태양 동쪽에 있다, 그지? 동쪽에서 이제 막 떠오른 거야. 이제 막 떠오른 거. 그때 달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 좀 허여가지고 여러분들 볼 때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태양, 원래 노란색이지만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색깔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까맣게 보여지는 게 이게 달. 여기서 잠깐. 태양과 달과 누가 크죠? 태양이 더 큽니다. 달보다 한 400배 정도 커요. 근데 누가 멀리 있지? 태양이 달보다 대략 400배 정도 멀리 있어.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땐 달과 태양이 비슷한 크기로 보여요. 자, 이때 시간이 갑니다. 15분 간격으로 시간을 변화시켰을 때 달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태양 쪽으로 위치가 변하면서 들어가고 있지. 그치?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태양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달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입해서 들어가고 있죠. 이게 달 공전에 의한 위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7시 30분쯤 됐을 때는 태양이 꽤 많이 가려졌다, 그지? 태양이 이렇게 눈썹 모양으로, 눈썹 모양으로 살짝만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달은 태양의 왼쪽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8시 15분, 그 다음 8시 30분, 8시 45분 정도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제 달은 완전히 태양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하나만 더. 아까 처음에 봤던 태양은 6시 반에 봤던 태양이잖아. 그 태양은 어디 있어요? 동쪽 지평선 끝에 걸려있는 태양이야. 근데 지금 이 태양은 8시 45분 태양이지. 조금 더 태양이 높이 떠 있었겠죠? 그치? 아까보다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지나갔다 서쪽으로 지는 거니까 아까보다는 태양이 훨씬 더 높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양을 기준으로 한 달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는 달 공전에 의해서 태양의 오른쪽에서 왼쪽, 태양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은 위치가 변하면서 일식이 나타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 부분은 문제에서 많이 언급되는 측면으로 부분 일식이 나타나는 그림을, 태양이 가려지는 그림을 시간 순서 없이 제시한 다음에 얘네들을 시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세 번째로 2012년 6월 6일 날 있게 될 금성의 태양면 통과 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성의 태양면 통과 현상이라는 건 금성이 내압에 위치하게 될 때 지구에서 금성을 볼 때 태양 앞에 딱 금성이 위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잠깐만, 그럼 선생님 이거 내압에 위치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해. 매달 사귈 때, 매달 음력 1일일 때 일식이 나타나는 건 아니었죠? 달의 공전궤도면과 지구의 공전궤도면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지? 이것도 똑같아요. 금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공전궤도면과 지구의 공전궤도면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입체적인 어떤 공간상에서 본다면 태양과 금성과 지구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는 거야. 약간의 어떤 위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태양이 있을 때 금성이 조금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지나가면서 위치가 변하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잠깐만, 지금이 태양면 통과 현상이다 라는 거에선 여러분들에게 실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내합에 위치했을 때
이때 나타나는 관측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가봅니다. 자,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 관측자가 태양이 보이는 쪽에 딱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낮 시간이 되겠지, 그지? 금성의 위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게요. 지금 이 모습은 각 위치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떤 지구에서 보일 때 어떤 위상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자료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최대이각, 상현달 모양, 여기는 하현달 모양, 서방 최대이각이죠. 그 다음 합자리, 태양과 합쳐져 보이는 바깥쪽 합은 외합, 안쪽 합은 내합. 이쪽에선 실제로 태양빛이 들어오는 쪽은 지구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 까맣게 보여요. 그죠? 겉보기 크기는 가장 크게 될 텐데 물론 지구에서 보면 금성은 점으로 보입니다만 이때 완벽하게 얘네들이 위에서 봐서 일직선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도 완벽하게 일직선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 내합에서 어떤 얘기들을 우리들이 좀 잡고 넘어가야 되냐면 내행성이 내합일 때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따라서 가장 겉보기 크기가 크게 보일 때 시직경 최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때 역행하고 있을 때 배경별에 대해서 동에서 서로 역행할 때 배경별에 대해서 오른쪽 편으로 역행하고 있을 때 역행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태양과의 이각 변화에 따라서 뜨는 시각이 매일 조금씩 빨라지는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만 사실 체크하면 돼. 그러니까 금성의 태양면 통과 현상이 2012년은 6월 6일 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현상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고민되겠지? 그 고민이 딱 이 네 개의 어떤 문장으로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제 금성의 태양면 통과 현상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이거 좀 이따 나와. 한번 요 시뮬레이션 보도록 할게요. 태양이 있고요. 여기 금성이야. 금성은 실제로 요거보단 조금 더 작게 나와요. 여러분들 눈으로 좀 확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키워놓은 건데 자, 어떻게 되고 있죠? 태양이 있을 때 금성이 태양의 왼쪽 편에서 진입해서 들어가고 있지. 잠깐 스톱. 이때가 정확하게 내합이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6월 6일 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잠깐만 하나 더. 이날 이전에는 금성은 태양보다 왼편에 있었지. 그래, 그러니까 3월, 4월 달에 금성은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보인 거야. 잠깐만! 그럼 6월 6일 이후에는 금성이 태양 오른쪽 편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초저녁에 금성 볼 수 있나? 못 봐. 이제 한동안은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해 뜨기 전에 금성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봅니다. 금성은 태양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돌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도냐면 실제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건 태양이 떠서 태양이 남쪽 하늘 갔다가 서쪽 하늘을 지는 이런 일련의 어떤 일주운동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되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약간 돌아가는 모습으로 관측되는데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태양이 있을 때 왼쪽 편에서 오른쪽으로 금성이 들어갔다 나온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이한 건 지금 이런 금성의 태양면 통과 현상을 2100년 이전에는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구에서는 금성이 내합에 위치할 데가 없냐고? 있는데 다른 때는 금성이 이쪽으로 지나가든가 이쪽으로 지나가든가 그러면서 통과하는 거야. 정확하게 태양 앞을 가로막으면서 지나가는 일은 앞으로 한참 뒤에나 지구에서 관측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나왔었던 기출문제 잠깐 볼게요. 2005학년도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2004년 6월 8일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금성의 태양면 통과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똑같아. 14시 13분, 17시 19분, 20시 25분 1몰 후는 추정한 값이래. 어쨌든 태양보다 왼편에 있던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서 태양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잖아. 그지? 문제 한번 볼게요. 이날 금성은 내합의 위치를 지나고 있다. 맞지? 내합이니까. 이날 금성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순행이야, 역행이야? 역행 중이에요. 또한 정확하게 동에서 서로 역행 중입니다. 왜 왼쪽이 동쪽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럴 땐 3D 입체 특강 천체관체의 기본 영상 한 번만 보시면 머리에 쏙 들어와요. 아시겠죠? 보고입니다. 디귿 이날 이후 한동안 금성은 태양보다 오른편에 위치할 거 아니야. 따라서 태양보다 서쪽에 위치하죠. 태양보다 먼저 뜨겠죠.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새벽에 관측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해서 기억 디귿 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미 이건 출제가 되었었던 주제고 충분히 이에 대해서 또 한 번 문제가 제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시겠죠? 중요한 건 태양면 통과 현상 자체가 아니라 내합의 위치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2012년 7월 15일 날 있게 될 목성식. 목성식, 이거 뭐 사람 이름인가? 성이 목이고 이름이 성식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생소한 표현이지, 목성식이라는 게. 목성이 가려지는 거예요. 잠깐, 그럼 목성을 누가 가릴까? 목성을 누가 가리지? 달이 가리는 거야. 물론 목성이 합에 위치하게 되면 태양 뒤에 목성이 팍 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외행성이 합에 위치할 땐 저 멀리 있고 되게 작고 태양 쪽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 어차피 육안 관측 쉽지 않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목성이 달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흔치 않은 현상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목성식을 관측을 못해. 왜? 왜냐면 이때는요, 태양보다 오른쪽에 목성이 위치하게 되고 거의 합 부근에 위치하게 되고 낮 시간에 이런 일이 생겨. 낮 시간에. 낮 시간에 목성이 잘 보이지도 않고 달이 물론 허여멀건하게 보일 때도 보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육안으로 제대로 이걸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낮에 관측되는 모습이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하늘 그냥 까맣게 바꿔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볼게요. 앞에 쑥 가로막은 게 달. 지금 달은 왼쪽만 얍실하게 보이는 거의 금음달 모양의 어떤 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태양은 저쪽 편, 달보다 왼쪽에 지금 태양 떠 있는 거고 여기 목성 보입니까? 목성 주변에 작은 점들 보여요? 작은 점들이 목성의 위성인데. 자, 됐고 목성 크기도 사실은 좀 더 확인되라고 약간 키워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달이 공전하면서 위치가 변합니다. 달은 어떻게 공전하죠? 동쪽으로 공전하면서 위치가 변하지. 그래서 달이 공전하면서 쑥 지나가요. 목성을 가린 거야. 목성 어디로 갔어? 목성 어디 갔어? 없어졌어. 달 뒤에 숨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위치 표현을 잠깐 해보면 달을 기준으로는 지금 다른 배경별과 천체들이 오른쪽으로 오고 있지. 달을 기준으로 할 땐. 근데 달을 기준으로 잡지 말고 목성을 기준으로 잡아봐. 목성을 기준으로 잡고 본다면 지금 달이 왼쪽 편으로 이렇게 돌아간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목성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자료를. 목성을 기준으로 딱 놨을 땐 목성은 가만히 있는데 달이 쑥. 배경 천체들 다 가만히 있는데 달만 이렇게 돌고 있지. 이게 바로 달 공전에 따른 위치 변화에 의한 현상이다. 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돼요. 사실 지금 이런 달의 위치 변화는 앞서 나왔던 일식과 또는 월식과 다 마찬가지 얘기들이야. 알겠지? 지금 그리고 이 그림은 지구 자전에 따른 얘네들의 위치 변화는 빼고 지구 자전에 따른 위치 변화는 빼고 달 공전에 따른 위치 변화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아시겠죠? 달은 반시계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왼쪽으로 공전하면서 하루에 13도씩 공전하면서 위치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천체들보다는 위치 변화폭이 좀 더 크거든요. 따라서 별들, 행성들 봤을 때 달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얘네들을 가리고 지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면 뭐야? 재수 좀 잠깐 목성만 가리는 게 아니라 달이 화성을 가릴 수도 있겠고. 그래 안 그래? 그지? 또 뭐 토성을 가릴 수도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목성식은 사실은 문제에서 우리들이 어떤 지금 배운 내용에서 주로 이제 출제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어떤 과거에 출제되었던 적이 없었고, 그런 측면 때문에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이 내용들 여러분들 그냥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목요연한 정리, 교환 따라 나가니까 꼭 다운 받으셔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과 같이 매치시키면서 기출문제랑 연결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또 다른 양질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TCC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열심히 강의 준비하는 오지훈이 여러분들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힘내서 공부에 전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든지 질문할 건 질문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이상 오지훈이었습니다. 다음 TCC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